대서양 전투가 절정이던 1942년 독일 유보트 울프팩 공격에 맞서 미 대륙에서 유럽으로 군수물자를 수송하던 미 해군 호송선단 구축함들의 이야기를 다룬 2020년 개봉작 그레이하운드. 영화 그레이하운드는 라이언 일병 구하기에서 홈크스 배우가 이 영화의 주연을 맡으면서 영화 팬들에게 큰 기대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볼만한 영화가 나왔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는 이번 작품은 불필요한 내용을 최소화하고 약 90분이라는 짧은 러닝타임 동안 대서양 수송선단을 호위하는 구축함의 시점에서 전투 과정에서의 긴장감과 승리감, 그리고 좌절감과 위기감 등을 간결하면서도 속도감 있게 진행하면서 결말에 가서는 자연스러운 감동을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이 이 영화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준 높은 연기력을 선보인 톰 행크스 또한 이 영화를 보는 또 하나의 재미이며, 그가 보여주는 고뇌와 상실감 또한 시청자들에게 깊은 여운을 줍니다. 군더더기 없는 전투 장면과 깔끔한 시나리오가 돋보였던 영화 그레이하운드를 리뷰해봅니다. 시청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영화는 크라우스 중령이 처음으로 플래처급 구축함의 함장으로 부임이 되면서 시작합니다. 그의 첫 출항 임무는 영국으로 향하는 화물 수송선단의 호위 임무였는데요. 선단이 출항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기다렸다는 듯이 독일군 유보트들의 습격이 시작되면서 영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서론에서도 언급했듯이 이 영화의 최대 장점은 군더더기 없는 스토리와 몰입감과 속도감이 상당한 전투 장면입니다. 극중 몰입을 깨는 심파적인 요소들은 거의 전무하다 싶을 정도로 이 영화에서는 배제하고 있습니다. 극 초반 크라우스 중령이 출항 전 애인에게 청혼하는 장면이 있긴 하지만 이를 심파적인 요소로 보는 이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내용도 내용이지만 극중 몰입을 깨는 장면은 절대 아니기 때문이죠. 영화가 그리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장소는 대서양 바다 위입니다. 시종일관 몰아치는 파도와 싸우며 독일군 유보트와의 심리전을 펼치는 미 구축함들의 비장함은 어두운 영화적 색감과 아주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군더더기 없는 연출의 백미는 역시나 전투 장면입니다. 독일 유보트 출현부터 끝없는 심리전 끝에 승리하는 시점까지의 시퀀스는 숨막힐 정도의 스릴과 긴장감을 선사하는데요. 이는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직접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음파 탐지를 통해 독일 유보트의 위치를 파악하는 장면은 마치 풍전등화 같이 고요한 연출을 통해 극적 긴장감을 불러일으켜주며, 이내 적 탐지 이후 교전 장면에서는 다채로운 사운드를 채워가며 보는 이들에게 박진감을 선사해줍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해군 용어를 모르시는 분들이 보시기에는 다소 이해하기 힘든 장면이 많은 점입니다. 크라우스 중령의 출항 이후 영화 마지막까지 거의 대부분의 장면에서 해군 용어가 빈번히 쓰이기 때문에 해당 장면들의 해석과 내용을 100% 이해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저 또한 이 영화에 나오는 해군 용어의 90% 이상을 모르고 보았지만 영화적 재미를 느끼는 데는 아주 심각하게 방해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영화의 또 다른 포인트는 극중 크라우스 중령의 심리 묘사입니다. 그는 첫 출항 이후 유보트와 처음 조우했을 때는 휘하 병사들의 신임과 믿음을 완전히 얻지 못한 상태였는데요. 하지만 영화가 진행될수록 병사들은 점차 그만의 인간미와 리더십을 인정하게 됩니다. 신속하고 침착한 지휘 통제와 조난자들을 배려하는 인간적인 모습은 병사들이 그를 따르게 하는데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톰 행크스 배우는 전쟁 영화 속 지휘관 역할에 정말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는데요. 그 이유는 역시나 라이언 일병 구하기에서 밀러 대위 연기를 보면서 이 영화 속 크라우스 중령과 겹쳐 보였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배우 생활을 지속하는 동안 한 편 정도의 전쟁 영화에 더 출연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역할에서의 톰 행크스의 지휘는 정말 독보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다시 돌아와서 이 영화 속에는 재미있는 설정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유보트의 악명 높았던 울프팩 전술입니다. 울프팩은 늑대 때 이리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늑대가 무리지어 다니거나 사냥하는 모습을 말하기도 합니다. 실제 2차 대전 당시 독일의 잠수함 유보트 함대가 늑대 때 전술을 통해 연합군의 수송선단에 큰 피해를 입힌 것으로 유명한 전술인데요. 독일의 잠수함들이 늑대 때처럼 무리지어 다니며 무리 중 하나가 특정 대상을 공격하고 빠지고 그동안 또 다른 잠수함이 상대의 후방을 기습해 대상의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드는 식의 전술을 가리킵니다. 이럴 경우 공격받는 대상자의 공격 방향은 매번 분산되는 반면
공격자 입장에서는 공격을 회피하거나 피해를 나눠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잘만 운용된다면 최단 시간에 최대한의 피해를 상대에게 줄 수 있는 전술이죠. 말을 이렇게 풀어놓았지만 결국엔 다굴전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2차 대전 당시 대서양 전투에서 연합군들이 이 전술에 의해 많은 피해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영화 속에서 독일 유보트의 출현 장면마다 의도적으로 늑대의 울음소리를 삽입해 극적 긴장감을 주기도 합니다. 역시나 잠수함이 물 위에 떠 있을 때도 측면부에는 늑대가 그려져 있죠. 영화 속에서 출연하는 구축함들의 모습을 보는 것도 이 영화를 즐기는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영화 속 등장 장비로는 플래처급 구축함, J급, K급, N급 구축함, 유보트, 플라워급 초계함, PBY 카탈리나 등이 출연했는데요. 여기서 플래처급 구축함은 미국이 1942년 당시 가장 많이 생산한 군함이며 영화 속에서 크라우스 중령이 지휘하는 군함입니다. 또한 유보트는 2차 대전 당시 영국의 수상 윈스턴 처칠이 유일하게 두려워한 존재였으며 미 해군부터 영국 해군 사이에서 악명 높은 존재였습니다. 독일어 운터제 보트의 약어로 영어로 해석하면 언더시 보트가 됩니다. 말 그대로 잠수함이라는 뜻이며 1, 2차 대전을 통틀어 엄청난 양의 연합군 함선들을 격침시키며 당시 영국을 엄청나게 곤란하게 했던 독일 해군의 메인격 공격수단이었습니다. 여담으로 유보트가 출연했던 영화를 몇 개 소개하자면 특전 유보트, U-571, 이미테이션 게임 등이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극장 개봉이 아닌 애플 TV 플러스에서 공개된 그레이하운드는 비교적 잘 만들어진 수작인 영화치고는 개봉 당시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영화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컸습니다. 볼만한 전쟁 영화를 찾으신다면 영화 그레이하운드 적극 추천드립니다. 단순한 극전기를 선택한 대신 그 속에서의 스릴감 있는 액션과 몰입에 방해되는 군더더기 장면이 없는 밀리터리 영화 그레이하운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갓범스였습니다.